자, 다음은 FFT입니다. FFT도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기초적인 것들은 너무 쉬운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FFT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시간축 정보를 주파수 정보로 바꿔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못 핸들링을 하면 이상한 결과 그래프로 다 보인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일 기초적인 FFT가 뭔지 기초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FFT라는 것들은 어떤 시그널 있잖아요.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그널을 메모리에 넣고 있잖아요. 그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연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메모리에 들어있는 그 샘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이제 메모리에 들어있는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FFT 랭스라고 그래요. 결국은 어떤 시간의 길이를 갖고 있는 그게죠. 그렇죠? 샘플이 쓰겠죠. 저기 말하는 거죠. 몇 샘플이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이 샘플이 적으면요. FFT는 해상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 샘플 수가 10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데이터는 100개밖에 없다는 거지. 샘플 수가 12,000개다. 그렇죠? 그러면 12,000개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12,000개 보여주려고 하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20에서 20개까지 다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면 보여줄 수가 없죠. 20에서 10kg 같은 경우는 2만 개 아닙니까? 2만 개에서 20개 빠진 개인데 12,000개 가지고 2만 개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2만 개 주파수를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FFT 랭스는 그냥 지 마음대로 설정해놓고 왜 다 그냥 그 나오는 그 값은 있잖아요. 뭐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상한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그게 진짜는 안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FFT 랭스하고 밴드 폭 있잖아요. 이거 밴드 폭에 맞게끔 FFT 랭스를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샘플링 레이트가 48,000Hz예요. 그렇죠? 48,000분의 1초만큼 이제 샘플링 된 건데, 그러면 그리고 FFT 길이가 있잖아요. 메모리가 랭스 있잖아요. 그게 16K예요. 16384라는 샘플 길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그 주파수 있잖아요. 해상도가 있잖아요. 뭐냐 그러면 2.93Hz예요. 3Hz 밑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 그 데이터 정보는 16,000개밖에 안 넣어주면서 주파수는 48,000개까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16,000개 가지고 48,000개를 어떻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 3분의 1씩 끊어서 보시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1Hz 단위로 보고 싶어. 그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주파수예요. 저주파수. 60Hz에서 뭐 전원 노이즈로 봐야 되는데 FFT는 16K로 맞추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데이터량이 일정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 세계 대표값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FFT 길이하고 샘플 레이트가 같으면 1Hz 간격으로 보여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에 비해서 있잖아요. 샘플링 레이트는 예를 들면 48,000인데 그 FFT 길이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48K보다 더 높고 128K, 256K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친 짓이야. 0.몇 단위로 왜 보냐는 거거든. 지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어. 그런데 1Hz 단위 밑으로까지 볼 필요가 있나?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개인 시도가 많이 걸리고 있잖아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주파수가 정확하게 보려면 1Hz 이상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1Hz 이상. 그러면 특성이 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 원래 저주파수가 이렇게 높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샘플수하고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으면 이게 딱 뜨는 거에 한 개가 한 주파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내가 이 간격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메모에 내가 지금 분석하는 시간 간격이겠죠. 시간 간격을 빨리빨리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 샘플 랭스가 줄어들겠죠. 데이터량이 작잖아.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주파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빨리빨리 변하는 속도를 보려면 주파수를 정확하게 못 보고요. 시간을 인터벌을 갖다가 넓게 길게 해가지고 천천히 시간적으로 업데이트 시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 주파수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젤 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예요. 시간을 세세하게 보고 싶으면 주파수를 세세하게 못 보고, 주파수를 세세하게 보고 싶으면 시간을 세세하게 못 보는 게 세상이 지금 가야 돼요. 정점이죠. 나는 시간도 세세하게 보고요, 주파수도 세세하게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럼 이제 웨이블릿 변환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간 다른 변환이 있어요. 근데 FFT에서는 그게 안 돼요. 푸리에 변환에서는 그런 게 안 돼요.
변화의 자세한 거는 인터넷에서 보세요. 자세한 부분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바로 FFT라는 것들은 바로 주기 신호를 가지고 분석하는 주기 신호. 이게 굉장히 중요해. 어떤 시간이 있는 데 있잖아요. FFT라는 그 대전제 자체가 어떤 내가 분석을 할 때는 요거 뒤에도 요거 앞에도 나랑 똑같은 복사본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이상한 분석이 나와요. 그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까 어떤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에 있잖아요. 아까 뭐 16,000개든 뭐 28,000개든 메모리 있잖아요. 시작과 끝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1로 시작하면 1로, 그래야 이렇게 붙였을 때 똑같이 끝날 거잖아요. 그렇죠? 0으로 시작하면 0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 1로 시작하면 1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지켜지면 있잖아요. 이상한 데이터가 나와요. FFT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어요. 아, 주기 신호를 나는 거구나. 프리웨어 렉스라는 것들은 다 주기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0으로 시작하면 0으로 끝나야 된다고 이렇게.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0으로 시작하면 0으로 무조건 끝나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게 있잖아요. 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 이렇게 나와. 보세요. 이게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이게 안 끝나죠. 여기 이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이게 빡 파란색처럼 나와야 되는 데 있잖아요. 빨간 것처럼 이렇게 나와. 그럼 요 밑에 있는 시그널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와, 그럼 이거 되게 무서운 거네.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해주죠?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게 이제 바로 나중에 윈도잉이라는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잉을 반드시 해줘야 돼. 윈도잉은 개념이 뭐냐? 시작과 끝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신호를 왜곡시켜서 시작과 끝을 무조건 강제로 맞추는 거예요. 그게 FFT 하려면 윈도우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점 있잖아요. 이게 시작과 끝이 다르면 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빡 떠가지고 이거 있고 여기는 왜곡이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시작과 끝이 다르면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윈도우를 해주면 이거는 시작과 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0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얼마 값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상하게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고 끝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이렇게 끝났잖아요. 여기 0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뜬다고요. 그런데 아까 이게 이거는 0인데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고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0으로 시작해서 1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다 4번이 붙을 거잖아요. 옆에. 그렇죠? 4번이 붙는데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1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또 요렇게 그럼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요게 단절이 생겨버리는 두 개 사이.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강제적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쑥 꺼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쑥 꺼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과 끝이 안 맞으면. 그러면 갑자기 팍 내려오는 이런 구간들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두 개를 무조건 강하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거는 뭐로 나올까요? 갑자기 뭐가 팍 바뀌는 시그널이 뭐라 그랬죠? 그거는 바로 임펄스예요. 갑자기 탁 튀는 거 있잖아요. 임펄스는 모든 주파수의 에너지가 똑같아.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임펄스 같은 요런 에너지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더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두 개 합쳐지면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 요렇게 되어 있는 임펄스에다가 있잖아요. 요게 아까 그 시그널 하나 있잖아요. 한 시그널 에너지가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실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연결해줬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 것처럼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해주는 게 윈도우가 씌워져가지고 있잖아요. 처음과 끝을 강제적으로 다 0으로 맞춰줘. 그럼 이것도 무조건 0일 거잖아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 없이 야 무조건 어떤 시간을 만들어가면 야 잘라내고 그러니까 붙이면 다 0으로 붙겠죠. 다 붙겠죠. 그런 식으로 분석이 시작되는 게 FFT 분석.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간축을 주파수축으로 볼 때 여기 에너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축을 갖다가 내가 에너지를 막 깎아내고 이렇게 하면 되냐는 게 안 되겠죠. 그럼 나중에 에너지 분석하면 에너지 원래 86
타임 도메인에서 분석해 보니까 86대 되는데 FFT를 해가지고 보니까 86대씩은 나와야 되겠죠. 1kg 제가 그렇죠.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은 있잖아요. 요 가운데 이 부분보다 좀 더 원래 1이었다가 1보다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줄여줬으니까. 에너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예를 들면 뭐 0이 원래는 다 1이었는데 끝을 맞추기 위해서 0으로 시작했다가 0을 하다가 2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0으로 오는 거 이런 걸로 넣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에너지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시간축으로 가지는 에너지랑 주파수의 에너지랑 맞출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다 이걸 끝났네. 행복해. 그래서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바로 노이즈가 들어올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FT로 가지고 노이즈 시그널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막 노이즈도 막 부서를 해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 값은 안 맞아요. 소음계로 재는 거 있잖아요. 타임 도메인에서 나온 그 에너지 레벨 값하고 이 각각에 나온 이 피크 값을 있잖아요. 파워 서문 해가지고 다 대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FFT는 노이즈 있는 거, 이 레벨 값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윈도우를 갖다가 요 아까 윈도우 쓰는 모양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수학자들이 많이 만들어냈어요. 뭐 해밍 윈도우 어떤 애들은 좀 천천히 올라가다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것들은 좀 빨리 올라가 있는 것도 어떤 애는 삼각함수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별로 있잖아요. 뭐 해밍 윈도우, 그 다음에 뭐 블랙만 해리스 윈도우, 뭐 카이저 무슨 윈도우, 뭐 이키리플 윈도우,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예요. 되게 많은 종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있잖아요. 이게 샤프한 정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사이드로브에서 꺼지는 값이 있잖아요. 어테뉴에이션 값이 다 다르다는 거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윈도우 있잖아요. 아까 레졸루션 있잖아요. 레졸루션에 따라서 있잖아요. 요 값도 다 바뀌어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윈도우 모형을 뭐로 씌워주느냐? 윈도우 랭스 있잖아요. 몇 포인트 에펙트 되냐에 따라서 이 크기 값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케일링 팩터라는 걸 반드시 넣어줘야 돼. 그래서 뭐 SNR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SNR 구해가지고 뭐 요거 보고 뭐 이거 보고 해가지고 하면 그게 진짜 안 맞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있잖아요. 지정을 켰을 때 RMS 값, 껐을 때 RMS 값 해가지고 딱 해가 SNR 보면 제일 쉬운 거지. 타임 도메인 분석이 좋은 거라는 거지. 편하다라는 거지. 근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려면 봐야 되는 게 무슨 그래프는 나왔어요. 이렇게 떴을 때 있는 거 그래프하고 껐을 때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야 될 게 윈도우는 뭘 사용했지? FFT를 갖다 뭘 사용했지? 랭스는 얼마 사용했지? 타임을 뭘 사용했지? 다 다른 거예요. 값이 다 보정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인파 같은 경우 하나만 넣을 때는 그렇게 보정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고 노이즈를 해가지고 볼 때는 아예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이드로브 감소율하고 있잖아요. 크기 에러 값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어떤 사인파 넣는 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종류에 따라서 이 값이 에러율이 다 다르죠. 이만큼 다시 다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플랫탑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크리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핸 윈도우 이런 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교정기 있잖아요. 캘리브레이터 있잖아요. 94dB 맞춰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통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하면 되는데 주파수면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1kHz 삑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해줄 때는 이게 내가 윈도우를 잘못 해주고 그러면 94dB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따 여기서 보여줄 텐데 그때는 반드시 윈도우 종류를 플랫탑 윈도우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 혹시 교정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사운드 체크를 쓰든 어떤 다른 장비 있지 않습니까? BNK를 쓰든 트리플을 쓰든 할 때 내가 무슨 윈도우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게 캘리브레이션 하고 있지? 타임 도메인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 혹시 주파수 도메인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다릅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그 FFT 렌즈가 16K예요, 그렇죠? 16K가 16,000개 나는 거지. 지금 이제 내가 48kg 샘플링이 되나? 48kg 샘플링이 되나? 48 샘플링이 되죠, 그렇죠? 그럼 내가 16,000개밖에 안 돼. 그러면 48을 16으로 나눠봐요, 그렇죠? 그러면 3, 4일치 간격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 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작게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윈도우를 하나도 안 걸어봐. 넣어내줬어요. 윈도우를 안 걸어줬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나와. 그렇죠? 아까 이게 이거 한다는 게 대중처럼 있잖아요. 근데 윈도우를 걸어주잖아요. 윈도우를 내가 뭘 걸어줄까? 예를 들면 이퀴리플을 한번 걸어볼게요. 걸어줘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번에 한 개만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뭘 내줬냐고 하면 1킬로톤 하나만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럼 여기 있는 만약에 외국에 있다 보면 하나도 안 보이겠죠. 밑에. 그래서 이거 스커트 효과라. 스커트, 여자 스커트 있잖아요. 스커트 밑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다시 이게 16kg가 있는데 좀 확대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요 간격이 있잖아요. 해상도가 요거 하고 내가 지금 한 128K 정도 해가지고 128K 같은 거 48 같으면 쓸데없이 0.몇 Hz 간격으로 지금 보겠죠, 그렇죠? 해상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두 개가 이렇게 해상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평균하고 있잖아요. 동기화 평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파워 평균이라는 건 있잖아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평균하는 거예요. 에펙트 한 번 하잖아요. 그래프 하나 나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는 또 가지고 오는 거야. 또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세 번이나 네 번 해주는 거야. 그래, 그걸 가지고 평균을 시키는 거야. 그 주파수에서 평균하는 게 파워 평균이 있고, 동기식 평균은 타임 도면에서 해주는 거야. 딱 들어오는 시그널이 있잖아요. 딱 트리거 시그널 줘가지고 무조건 똑같은 시간에 사인파가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크기하고 위성이 반드시 똑같은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한 번 받아들이고 두 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신호기 작업비가 반복 횟수가 2배 되는 데 따라서 3db씩 좋아지는 거예요. 3로그 2의 n승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하면 3dB 좋아지고 4번 하면 6dB 좋아지고 8번 하면 9dB 좋아지고 16번 하면 12dB 좋아지고 하는 걸로 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특히 음향 특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 노이즈가 심하잖아요. 근데 무형실이 없어 가난해가지고 그러면 뭐 마이너스 예를 들면 20dB 이런 거 어떻게 잴 거야? 조용한 도구실이 3dB인데 그러면 그때의 힘이 뭐냐? 싱크로너스 에버링 시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향실 한 100번만 재면요 그냥 간이 무향실 그냥 없어도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20dB 이상의 차이 나오기 때문에 127번만 재면 그 정도 나와요. 3로그 2n이라며 그쵸? 127이라고 그러면 이게 몇 승이죠? 이게 7승이냐 그쵸? 그럼 3칠 21이니까 20dB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참실이 보통 20dB면 좋아지거든요. 128분 되는 건 한 1, 2번만 하면 되는 거 좀 사오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600만 원 투자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128만 원 너무 많으니까 한 16 정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한 번만 해볼게 한 번. 노이즈 레벨이 이렇게 때문에 마이너스 180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죠, 마이너스 180. 이 장비가 갖고 있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편집시켜 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싱크로너스 에버리징을 해가지고 파워 평균부터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파워 평균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한 12번 정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이게 첫 번째 그래프고, 이게 첫 번째 그래프고요. 이게 두 번째 그래프죠. 이게 정렬이 되죠. 배표를 손질하듯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렇게 해서 레벨을 볼 때 있잖아요. 볼 때 이거는 이제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야 이거 얼마라고 해야 되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파워 에버리지라고 하면 대충 이 레벨을 갖다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잡은 레벨. 이렇게 보기 편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워 평균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시 이제 한 번만 해볼게요. 다시 이제 한 번만 싱크로너스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싱크로너스
아. 자, 이게 이제 그 싱크로너스 이제 뭐 한 번만 한 거예요. 한 번만 한 거하고 아까 3로고 얘니까 몇 번 해볼까요? 120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64번 정도 해볼까요? 싱크로너스 해가지고 64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3로고 얘는 이제 해보면 몇 대씩을 좋아질까? 10몇 대씩을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게 노이 레벨이 싹 내려오는지 한번 볼게요. 요 레벨은 그대로 보면 되는데 요게 요만큼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봅시다. 계속 내려올 거예요, 아마. 계속 내려오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점점 내가 무형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37번째 하고 있죠. 충분히 기다릴 만한 보람이 있죠. 선생님이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동기화된 에펙트, 싱크로너스 에펙트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실제로 보면. 이게 꼭 음향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특징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건 175 라인인데 이건 얼마나 아닙니까? 195 라인, 20대 10에 가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집니다. 요즘에 이렇게 그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DP 것들이 워낙에 있잖아요.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얼마 전에 뭐 L 모사의 G 무슨 6모델하고 뭐 S 모사의 8모델 이런 거 한번 재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장비 끝까지 올라왔어요. 장비 끝까지. 그래서 뭐 이게 저거 전용 DP 만드는 사람들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C 회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I 회사 이런 거 굉장히 어렵다. 전화기 가격이 뭐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음향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MP3 플레이어가 저종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에서 MP3 다 대주니까 다 망했잖아요. MP3 그렇죠? 그거랑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하이레즈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스마트폰이 확 따라오거든요. 거기까지. 근데 거의 장비 성능까지 우리가 이제 장비 이런 것들이 보면 노이즈 레벨이 1 마이크로 언더거든요. 0.7 뭐 이 정도까지 0.7 마이크로까지 나오는데 최고로 좋게 나온 DP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 정도까지 나와. 거의 지금 다 따라붙었어. 그때는 이제 싱크로너스 에버리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측정 장비가 DUT보다는 10배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둘이 다이다인데 뭐 네가 나를 측정을 한다고 막. 그래서 아까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숙련해야 되는 걸 막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요만큼 숙련해 못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렇게 반복을 하면 여기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3로그 2의 M법칙. 하나 보시면